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정책 방향을 미리 읽어내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거시 변수들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거시 변수 하면은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전체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거시 변수라고 하죠. 뭐 환율, 금리, GDP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 전체를 의미하는 이런 변수들을 거시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번 주 좀 주목해봐야 될 변수들, 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 국가들의 주요 거시 변수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중에서는 다른 변수보다는 주택이 가장 우선해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두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 지표만 지금 횡보하거나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낳을 것인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심리 지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실물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NAHB 주택시장 지수인데요. 벌써 지난 7월 이후부터 계속 정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동안은 꾸준하게 지난 2011년 7월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심리지표가 여러 가지가 모두 옆으로 눕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전망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대부분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신규 주택의 지금 가격을 보시면 가격의 상승분도 지난 7월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사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감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주택을 사는 심리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강해질 텐데 향후 이제 주택이 더 올라갈까라는 그런 시각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의 상승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미국의 건축 공사비 지수를 보시면 지난 2011년 이후에 느린 속도로 올라가던 것이 2014년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상승이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비용 부담과 주택시장의 상대적인 탄력성 둔화, 금리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은 향후 속도를 조금 줄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먼저 주택과 가장 관련이 높은 웰스파고라고 하는 상업은행의 실적은 이번에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주들의 랠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건설 경기를 민감하게 반응시키고 있는 건설주의 움직임은 조금 다릅니다. 풀테움스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기는 하나 지난 고점 이후에 벌써 2주째 하락세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가장 탄력적으로 주택시장이 좋았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레나라고 하는 주택건설업체의 최근 주가 조정은 비교적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여전히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동안 선도해왔던 주택 관련 종목군들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물론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아서 주택시장이 한 번에 무너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속도를 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가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입니다. 현재 좀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하향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하락의 가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은 기존 주택 판매를 위해서는 날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미국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상 한파에 굉장히 오래 시달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 지표도 안 좋아지고 기존 주택 판매와 같은 지표들도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 그래서 미국의 주택 시장은 한동안은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시장이 정체된다면 실물 경기의 회복도 사실 주춤할 수 있다까지 저희가 귀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올 초 실물 경제 회복세까지도 조금 회복 속도가 물론 회복은 되겠지만 회복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미국 주택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느냐에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도 빠지고 주택이 별로 안 좋아질 거야라는 예상하에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를 보인다면 말씀하신 게 맞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상승의 속도를 줄이는 정도라면 그 정도까지의 충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주택 시장이 과연 마이너스까지 가느냐
상승 속도를 줄이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인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무게를 상승 속도를 줄이는 정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런 측면의 정도라면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충격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존 주택 매매 역시도 하락의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그동안 이제 경기를 살리는데 양적 완화가 충분하게 기여를 했지만 지금 구간에서 금리,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풀어놓은 돈들이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지표가 정말 급속도로 하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 하고 있는 테이퍼링 정책을 뒤로 미룰 필요가 좀처럼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테이퍼링도 이런 경제 지표 몇 가지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기존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미국을 점검해봤다면 G2의 또 다른 핵심 국가 그렇죠. 중국도 중국이죠. 점검을 해봐야겠죠. 오늘 4분기 GDP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점검까지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GDP의 핵심은 뭐냐면 7.5%를 연간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전인대를 기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올해 흐름인데요. 올해 흐름이 과연 7%냐, 7.2%냐, 아니면 작년에 7.5%에서 과연 얼마만큼까지 낮출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지표도 물론 중요하고 작년 연간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래쪽으로의 마지노선을 과연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 시장은 지금 7%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낮추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같이 가고 있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소재,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고정자산 투자는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해 초반에는 계속 하향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고정자산 투자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18% 정도의 성장할 거다. 그래서 기존의 20% 이상의 성장에서 좀 많이 밀릴 거다라고 이미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만 좋게 나오게 되면 관련된 소재라든지 산업재 관련 종목군들의 일시적인 주가 반등을 낳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에서는 기존의 예상치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소매 판매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소매 판매도 견조하게 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죠. 핵심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그동안 소매 판매의 상당 부분을 이끌어왔던 선물, 고가권 선물이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둔화되고 있는, 그것도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의 이 의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매 판매도 전체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탄력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춘절 효과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소매 판매가 발표된 이후에 중국의 소비 관련주, 특히 춘절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 왜냐하면 이미 여러 가지 이런 나쁜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중국 관련주들은 미리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빠졌는데 조금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오고 안 좋은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더 빠지느냐, 아니면 충분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흐름도 조금 엇갈릴 수 있는 지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 시장의 회복 속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국의 춘절 효과도 생각보다는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조금 난감해요. 네, 미국 주택시장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택시장도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주택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른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주택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오버센스고요. 물론 금리의 상승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은 속도의 둔화 정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지표 우려는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물을 기다려보면서 섣부르게 시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실적이 4분기 이후에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네.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 혹은 잠시 기다렸다가 좀 더 지연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은 강원랜드나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LS산전 같은 종목군들이 향후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올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서는 CJ제일제당과 아모레퍼시픽, LS산전 정도는 아직은 좀 보합 구간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횡보를 하는 것 같은데 강원랜드는 그래도 최근 흐름 괜찮거든요. 종목별로 좀 더 짚어주시죠.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뻔한 상황 아닙니까? 테이블을 그동안 증설하지 못해서 매출이 정체였는데 테이블 증설이 끝냈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선행 매수가 이미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비교적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이 레벨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정체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올해 상반기거든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실적 발표 기관에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난 분기보다는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주가에 좀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이 아주 탄력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실적이 제자리를 찾아온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죠.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 동사가 하고 있는 전력 관련 시스템들이 구조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네 종목 중에서 가장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것은 저는 LS산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저는 향후 2개년 정도의 주가 수준을 현재 주가보다는 뭐 최소한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네. 2배라고 하는 LS산전까지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G2의 주요 변수를 통해서 국내 대응 전략과 종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